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레이 달리오에 관한 겁니다. 네네. 세계 최대 헤지 펀드죠.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그 창립자. 맞습니다. 특히 그 원칙이라는 독특한 철학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래요? 저희 손에 있는 이 분석 문서를 통해서 당신의 어떤 투자나 뭐랄까 생각 방식에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핵심 통찰을 좀 뽑아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달리오의 시작을 보면 사실 꽤 인상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12살 때 캐디하면서 어깨 너머로 주식 이야기를 들었던 소년이 결국 하버드 MBA까지 가고 와, 1975년에 자기 아파트에서 브리지워터를 시작했으니까요. 아파트에서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세계 최대 헤지 펀드가 됐죠. 단순한 성공 신화라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좀 봐야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특히 성공 비결로 원칙, principles라고 하죠. 네, 원칙. 이 개념하고 그 독특한 기업 문화, 이게 자주 언급되는데 그냥 규칙 정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핵심은 그거예요. 경험. 특히 좀 고통스러운 실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통해서 배우고 또 성찰해서 자신만의 어떤 행동 지침, 이걸 만드는 거죠. 그걸 원칙이라고 부르고 아예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시스템화요? 네, 그 유명한 공식, 고통 플러스 성찰 이퀄 발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아, 1980년대 초반에 시장 예측을 잘못해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해요. 크게 실패했었군요. 네, 그 실패 덕분에 내가 시장을 예측하는 건 정말 위험하구나. 그리고 겸손해야겠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와, 실패를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걸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이 진짜 흥미롭네요. 그렇죠. 이게 그럼 아이디어 성과주의나 뭐 급진적 투명성 이런 독특한 문화로까지 이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회의를 녹화하고 무슨 닷 컬렉터라는 앱으로 실시간 피드백을 막 주고받는다고요? 솔직히 들으면서 좀 숨 막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확해요. 사실 그런 비판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 역시. 최고의 아이디어가 이기게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현실에서는 좀 달랐던 거죠. 모든 직원이 서로를 그냥 끊임없이 평가하고 실수가 있으면 막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네. 이런 환경이 주는 압박감이 엄청났다고 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직원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적인 원칙하고 실제 운영 사이에는 좀 긴장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 같은 거네요. 자, 그럼 이제 그의 투자 철학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그 경제라는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 이게 그의 투자 접근법에서 핵심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경제를 너무 복잡하게만 볼 게 아니라 하나의 기계처럼 이해해보자는 시도예요. 기계처럼요?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힘이 작용한다고 봤어요. 하나는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추세. 이건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위를 오르내리는 두 개의 사이클이 있는데 하나는 단기 부채 사이클. 이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단기 부채 사이클? 이 부채 사이클이에요. 이건 뭐 50년에서 75년 정도 걸리는 거죠. 와, 75년? 네. 특히 이 부채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그 2008년 금융위기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걸 예측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경제 현상 대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따른다고 믿는 거예요. 아, 그 패턴을 읽는 거군요. 경제를 움직이는 큰 흐름을 파악해서 그걸 투자에 적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나온 전략이 그 유명한 올웨더 포트폴리오군요. 이름 그대로 어떤 날씨, 그러니까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좀 버틸 수 있게 설계됐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핵심 아이디어는 예측을 잘하자가 아니에요. 아, 예측이 아니고요. 네, 예측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게 대비하자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랑 물가 수준, 이 두 가지를 축으로 네 가지 국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가지 국면이요. 네, 뭐 성장이 높거나 낮거나 물가가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네 가지 계절을 상정하고 각 계절마다 잘 버틸 만한 자산들을 미리 조합해 놓는 거죠. 아하. 그러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포트폴리오 전체는 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게 이제 리스크 페리티라는 건데요. 리스크 페리티? 이건 단순히 돈을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각 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에 기여하는 정도를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좀 더 정교한 위험 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위험 기여도를 맞춘다. 이거 참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네네. 근데 이런 전략들도 최근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과거 데이터가 항상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금리가 막 오르고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하면서 전통적인 자산들 사이의 관계가 좀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주식이랑 채권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엔 같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올웨더나 리스크 페리티 기반 전략들이 좀 고전했습니다. 결국 과거 패턴에 기반한 모델들이 이렇게 시장이 급변할 때는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전략을 점검하고 또 조정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통해서 레이 달리오라는 인물에게서 당신이 얻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은 뭘까요? 뭐 단순히 그의 전략을 따라해라.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몇 가지 핵심적인 원칙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달리오가 성배라고까지 불렀던 분산 투자의 힘입니다. 성배요? 네, 홀리그레일,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들을 잘 섞기만 해도 위험을 생각보다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 분산 투자. 둘째는 미래를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자세. 이게 어떻게 보면 올웨더 철학의 진짜 핵심이죠. 대비하는 자세.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실수를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성장의 연료로 삼는 태도. 아까 말한 고통 플러스 성찰은 발전. 네, 그 공식.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네요. 오늘 레이 달리오의 생각들을 정말 깊이 들여다봤네요. 그의 원칙, 그리고 경제를 보는 그 거시적인 틀, 또 위험 관리 방식. 분명히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공뿐 아니라 비판이나 실패 사례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특히 그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걸 계속 검증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이건 뭐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문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론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이 당신만의 길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네. 만약 당신이 달리오처럼 당신 삶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만의 핵심 원칙들을 한번 정의해보고 그걸 꾸준히 실천하면서 또 개선해 나간다면 당신의 커리어나 개인적인 성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